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유명 박물관들로 떠나 작품 속으로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박물관들, 그리고 예술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저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 속으로 떠나볼까요? 지난주에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떠나 작품들을 살펴보고 과거를 잠시나마 느껴보았는데요.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줍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밝혀주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세계가 아닌 우리나라로 눈길을 돌려볼까 합니다. 최근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으로 더욱 인기가 많아졌죠.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곳,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과연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떠나기 전에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2025년에는 연관람객 수 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매출액만 115억, 오플런 형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수로 아시아 1위, 전 세계 6위를 기록한 박물관인데요. 입장료가 무료인데다 다양하고 예쁜 굿즈들로 인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뮤지엄샵인 뮤즈에서는 품절 사태가 자주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취객선비 잔, 단청 키보드와 같은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인기몰이 중인 굿즈는 바로 데니 태극기 키링입니다. 이 굿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니 태극기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입니다. 가로 약 2.6m, 세로 약 1.8m의 크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극기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의 태극 무늬는 회오리처럼 휘어져 있고 가장자리에는 건, 곤, 감, 리, 사계가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데니 태극기는 왜 이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태극기의 규격이 정해지지 않아 그 모습이 다양했습니다. 이후 1949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기의 규격이 정해졌고 지금의 태극기가 보편화된 것인데요. 규격이 정해지기 전 태극기의 생김새는 다양하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활용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니 태극기의 데니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데니는 고종의 미국 출신 외교 고문입니다. 그는 미국의 상하이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청나라의 추천을 받고 조선에 왔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데니는 조선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 개발을 시도했는데요. 1890년 계약이 만료되자 고종에게 받은 데니 태극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데니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기증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가 되었는데요. 평소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져 금고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월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인데요. 데니 태극기 이외에도 박물관에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시를 살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한 전시는 무엇일까요? 이 전시는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현대기술 A와 결합한 전시입니다. 데니 태극기 전시관과 같은 공간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남긴 문화유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제를 향한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편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증거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입니다. 이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진과 신상정보를 써놓은 종이인데요. 사진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고통과 투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대체로 표정이 어두운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모습들을 보고 AI 기술을 생각해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가들을 밝게 웃는 모습을 구현한 건데요. 전시실 안에는 안중근, 유관순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활짝 웃는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 밖에는 별도의 포토존이 있어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이 광복 이후에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전시처럼 활짝 웃는 표정을 지으실 것 같습니다. 기술과 역사가 결합하니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전시관 안에는 기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에 열망을 품은 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어딘가 익숙한 이 문장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실려있는 문구인데요. 누군가는 이 한 문장으로 문화 발전에 대한 열망을 이어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로 발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를 김구 선생님이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또 여러분에게는 김구 선생의 문구가 어떻게 다가오나요?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에 살펴볼 전시관은 디지털 실감 영상관입니다. 1층과 2층에 위치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서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실감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국적과 나이를 뛰어넘어 전시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 전시관은 이미지가 언어로 통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이 되고자 했는데요. 다양한 전시관 중에서도 실감 1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영상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실감 1관은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가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책가도란 큰 책장에 책과 문방구, 행복을 기원하는 여러 물건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했는데요. 조선시대 작가들이 책가도에 소망을 그려 넣었듯이 우리도 직접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태블릿 PC로 책장을 골라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채울 수 있는 체험형 전시이기 때문인데요. 완성된 책가도는 벽면에 대형 스크린으로 옮겨져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물건으로 채우고 싶나요? 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책가도를 지나 다음 방으로 이동하면 휴대용 파노라마 스크린이 펼쳐집니다. 온몸을 감싸는 영상은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스크린 속에는 금강산에 오르다, 신선들의 잔치 등 5종의 컨텐츠가 교차 상영됩니다. 5개의 컨텐츠 중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으로 나선 국왕의 행차가 의뢰인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큰 볼거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행차가 가는 곳마다 몰려들어 가까이서 구경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796년 수원화성 낙성연은 대표적인 행사였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기념해 특별 과거시험을 열었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왕실의 경사를 백성과 함께 즐기려는 뜻은 이듬해 화성 완공을 축하하는 낙성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성대하면서도 흥겨운 왕의 행차,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잔치, 일사불란한 군사훈련의 축제의 이미지로 재구성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영상을 통해 200년 전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간을 내어 박물관의 초대에 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1시 35분, 여러분은 박물관이 재밌어지는 박물관은 살아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술작품 속 과거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시간을 찾으러 저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속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나보려 합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문화는 도자기인데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독창적인 예술성과 고도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문화와 담겨있는 소중한 보물인데요. 당시에는 현재의 반도체 기술만큼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 기술을 갖게 된 나라는 중국인데요. 중국의 기술은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 10세기에 이미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발전시켰는데요. 불과 150년 만에 고려청자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에 고려청자는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청자 참외 모양 병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도자기를 구울 때 생기기 쉬운 균열이 단 한 점도 없고 표면에 푸른 빛이 아름다운 도자기입니다. 심지어 현대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한 고려의 기술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고려청자와 조선의 백자 사이에 짧게 존재했던 독특한 도자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자기는 분으로 장식한 회청색 사기라는 이름의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는 현대미술에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분청사기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대미술을 보는 듯 추상적인 회화가 돋보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막사발은 일본의 국보가 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나 분청사기의 인기가 사라지고 조선시대에는 하얀색 도자기, 백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부터 왕실용 그릇으로 백자를 사용하고 도자기 공장까지 설립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자기의 질을 끌어올렸는데요. 수많은 백자 중에서도 조선 밀을 대표하는 도자기는 단연코 달항아리입니다. 달항아리는 매우 큰 크기로 위와 아래로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달항아리. 저는 달항아리의 모습에서 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색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아름다운 달항아리를 살펴보니 어쩐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찬민의 낙하 듣고 다음 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문화유산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전시관인 사유회방을 지키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유회방에서는 무려 140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온 두 반가사유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관람객의 70%가 다녀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가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순간을 담은 작품인데요. 지극히 고요한 반가사유상의 미소에서는 깊은 생각의 끝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찰나의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불상이 전시된 잔시대는 약 1m로 불상의 시선은 관람객의 눈으로 향하는데요. 사유의 방은 전시품이 빽빽하게 차있던 기존의 전시실과 달리 넓은 전시실에 딱 2점의 유물만으로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는 관람객들이 공간을 온전히 느끼며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인데요. 사유를 감상하면서 사유에 도전한다 라는 문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 의도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시실 벽은 흙, 술, 오칠 같은 전통적인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편백나무와 계피나무를 섞어 은은한 향기로 관람객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공간에 설명문이 없어 전시를 오감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전시라니 색다른 아이디어가 전 세계 사람들을 박물관으로 이끄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가사유상의 미소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미소에는 출가 전 석가모니, 즉 시타르타 태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태자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던 한 농부를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밭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벌레는 농부의 쟁기에서 살아남았지만 뒤에 있던 개구리에게 잡아먹히고 마는데요. 시간이 지나 개구리는 뱀은 매에게 잡아먹힙니다. 태자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만물은 인연에 따라 생긴다는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통찰을 통해 눈앞의 상황에 열연하기보다는 항상 겸손해야 하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을 조각한 것이 반가사요상인데요. 사람들은 그 미소를 보고 일상에서 벗어나 위로와 공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싶을 때 반가사요상의 미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도영의 안녕 우주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데니 태극기부터 다양한 정치관 그리고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대한민국의 갇힘 시간을 살펴볼 수 있었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떠나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현재를 살아가기 급급한 현대사회에서 과거 작품들을 만나보고 되돌아보며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일상에 쉼표가 남겨졌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민유나,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여러분들과 떠날 색다른 박물관과 함께 찾아올게요.